이번에는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미분 방식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답을 얻는 쪽으로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회로가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자, 회로가 R과 L이 있으면 어떤 회로가 쭉 흘러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형사 사건은 아니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회로가 변경이 일어나요. 스위치가 열리다든지 스위치가 닫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로 자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되는 이 포인트를 우리는 T가 제로라고 많이 둬요. 딴 거 둬도 돼. 근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여러 군데 있으면은 제로 두고 뭐 T1이라고 두고 이렇게 둘 수 있고 한 번만 일어나면은 한 번만 일어나는 그 포인트를 T가 제로라고 둡니다. 즉 이렇게 써놔놓으면은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열려서 회로가 변경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T가 음의 영역하고 T가 양의 영역이 회로가 변경이 됐으니까 따로따로 그려야 돼. 그래서 T가 음의 영역일 때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T가 양의 영역으로 가면 스위치가 열렸으니까 회로가 이렇게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건이 딱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상황이 뭐냐면 과도 상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갖다가 스위치가 그러니까 뭡니까? 파워를 온 시키고 출발을 딱 하면은 바로 뭐 100km 팍 못 가죠. 어느 정도 달려야 그 다음에 정상 속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딱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처음에 과도 상태가 일어나요. 회로가 바로 동작을 뭐 하고 어떤 상태가 지나갑니다. 과도 상태. 그 다음에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엑셀레이터를 딱 밟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100km라는 속도로 쭉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 그 과정은 그때까지를 우리는 과도 상태라 그러고 그 이후를 갖다 정상 상태라고 얘기해요. 과도 상태가 언제가 끝나느냐? 그건 없어요. 그건 시상수에 의해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시상수가 크면 천천히 끝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시간이라는 영역은 무한대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과도 상태가 끝나고 정상 상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T가 음의 영역을 왜 되냐면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충분히 시간이 흘렀으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는 정상 상태가 거의 맞아.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따가 또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면은 정상 상태는 한 번도 못 가죠. 그냥 과도 상태로만 유지가 쭉 될 건데 지금은 옛날 옛적에 지금 표기가 안 됐다는 것은 스위치가 닫혀 있어갖고 충분히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요. 그래서 정상 상태로 도달한 나후에 그 다음에 스위치가 탁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열리자마자는 과도 상태가 나타나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회로를 나중에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과도 상태는 초기체하고 전원하고 합쳐져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정상 상태가 되면요. 이게 전원에 의한 응답만 나타납니다. 초기체에 대한 응답은 사라지고 전원에 대한 응답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 같은 거 딱 키면은 요새는 키자마자 바로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옛날 TV 같으면 키 갖고 좀 기다려야 화면이 씩 나와요. 네, 요새도 나오는데 나오는 시간이 사람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회로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회로에서는 보통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사람을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0.1초만 돼도 거의 뭐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TV를 켜고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약 1ms다. 그러면 회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 되는 거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로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항상 스위치가 딱 켜면은 TV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도 현상이고 그 다음 TV가 나오면 정상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TV가 안 나올 때는 뭡니까? 안테나로부터 잡히는 신호가 전원이에요. 신호로부터 뭐가 변해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신호에 의해서 나오지는 않고 자체 내에 갖고 있는 이 초기치들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화면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초기치는 다 사라졌고 안테나에 잡히는 전원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화면에 내보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 상태에서는 초기치도 응답을 하고 전원에 대한 응답도 하는데 이 정상 상태로 가면은 초기치에 대한 응답은 다 사라져 버리고 전원에 의한 응답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풀 때는 정상 상태에서 해를 구해야 돼. 정상 상태에서 해를 구해야 되고 얘는 T가 양의 영역은 정상 상태가 아니고 과도 상태에서 해를 구해야 되고 그 해로부터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은 결과가 정상 상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T가 음의 영역의 회로에서 정상 상태로 든다는 것은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은 전원에 의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전원이 DC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그 변화가 안 일어나면 일정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요.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나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도 D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압과 전류가 DC가 돼요. 전원에 의한 응답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전원이 안 변하면 모두가 안 변하고 전원이 사인 웨이브면 모든 전원도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연파면 정연파 익스포넨셜 함수면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익스포넨셜 함수일 때는 지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원하고 그대로 모양이 똑같은 걸로 모든 게 걸린다고요. 자, 그러면은 전원이 DC면 모든 전압 전류가 DC니까 C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특성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DC니까 VCT가 DC면은 미분하면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C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입니다. 따라서 C는 오픈 서킷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C에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C를 오픈 서킷으로 처리하고 회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L이 있다면 L은 전압이 안 걸려. 왜? VL이 L의 DT분의 DILT니까. 그래서 전압이 안 걸리니까 걔는 숏서킷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따라서 얘가 오픈 서킷가 되면은요, 이 전압원에 의해서 얘 두 개가 직렬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2대 4가 되, 1대 2가 되죠. 그쵸? 1대 2고 15V니까 여기에 5V가 걸리고, 여기에 10V가 걸립니다. 그리고 VCT가 따라서 VCT는 10. 그 다음에 ICT는 0.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가 양의 영역으로 탁 넘어오니까 이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오픈됐으니까 이쪽은 의미 없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VCT하고 ICT니까. 그래서 끊어져 있는 이쪽 파트는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는데 이 저항도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렇죠?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의미 없어. 그래서 남는 회로는 얘만 남아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특성 식은 요점에서 노드 방식을 한번 쓸까요? 여기로 흐르는 전류 12분의 VCT C에 흐르는 전류와 R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제로고 12분의 VCT 플러스 얘는 C가 2분의 1에 DT분의 D VCT가 제로다.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 그러면은 12분의 1의 VCS 플러스 2분의 1의 S의 VCS 마이너스 VC의 제로는 제로. VC의 제로는 얼마죠? C는 연소함수라 그러니까 T가 음의 영역에서의 제로값이나 T가 양의 영역에서의 제로값은 같아야 되니까 T가 음의 영역에서의 VCT가 10V라 그랬으니까 T가 양의 영역으로 와도 얘는 10V가 되는 겁니다. 10V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CS 플러스 6S의 VCS 마이너스 60은 제로.
따라서 6S 플러스 1의 VCS는 6C. 6을 나눌까요? S 플러스 6분의 1의 VCS는 10. 그래서 VCS는 S 플러스 6분의 1분의 10. 따라서 VCT는 0 라플라스 변환하면 되니까 바로 10의 2의 마이너스 T 오버 U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타워는 얼마죠? 6초. 그 다음에 ICT는 왜 돼요? ICT는 여기는 ICS로 검색. ICS는 2분의 1에 S에 VCS 마이너스 VC의 제로 이렇게 될 거니까 2분의 1 S에 VCS 마이너스 5 VCS를 예를요. 그러면은 2S 플러스 6분의 1 분의 10 마이너스 5 S가 빠졌네. 그래서 S 플러스 6분의 1분의 여기 5죠. 얘를 여기다가 그럼 얘가 예력되고 마이너스 5가 되니까 5S 마이너스 5S 마이너스 6분의 5 그래서 없어지니까 ICS는 S 플러스 6분의 1분의 마이너스 6분의 5 따라서 ICT는 마이너스 6분의 5의 2의 마이너스 6분의 T 이렇게 나온다. T에 따라서 VCT를 그리면 10으로 쭉 오다가 제로로 떨어지는 케이스고 ICT를 구하면 제로로 오다가 T가 제로인 순간에 마이너스 6분의 5 암페어로 떨어졌다가 제로로 떨어져. 이런 모양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회로가 T가 음의 영역에서는 스위치가 다 깨있는 케이스니까 10V에 5ohm에 5ohm에 2페라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CT라고 뒀습니다. 자, 이것이 옛날 옛적부터 자 시간이 쭉 흐르면은 T가 제로인 순간에 회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로가 딱 변하면 가도 상태가 나타나고 뒤에 정상 상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 옛적부터 처음에는 가도 상태가 있을지 몰라도 T가 제로인 구간이 여기 오면은 얘는 정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T가 음의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상 상태에서의 동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초기치와 최종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 와중은 과도 상태라 그랬고 최종치에 도달하면은 이건 정상 상태라 그랬어요. 자, 정상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그 값에서 T가 무한대까지 갈 때 그대로 그 값을 유지가 되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가되는 전압이 DC면은 이 DC에 의해서 VCT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DT분의 D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의 동작은 실질적으로는 전원에 의한 동작이에요. 이한 동작이니까 전원이 DC면은 전원이 직류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고 따라서 미분치는 제로다. 그런 말은 뭡니까? C가 개방 회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C가 오픈되는 회로니까 오픈되는 거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5ohm과 5ohm이 직렬 연결돼요. 왜? 일로 흐르는 전류가 제로니까. 오픈돼서 없어지니까 직류가 되고 10V가 디바이드 되니까 5V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5V로 나눠지니까 T가 음의 영역에서는 VCT가 5가 돼요.
5V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C에 흐르는 전류 ICT는 제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에서 T가 양의 영역으로 바뀌었어. 바뀌면은 스위치가 열립니다. 열려서 이쪽 파트는 우리가 관심 바뀌고 C가 있는 쪽이 관심이니까 두 개의 저항 C와 5ohm이라는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고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CT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T가 양의 영역에서는. 자, 그래서 이 회로에 5ohm에 걸리는 전류, 5ohm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이 페럿의 DT분의 DVCT, C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 자, 이걸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요. 이번에는 미방을 푸는 게 아니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5분의 1의 VCS 플러스 2S의 VCS 마이너스 2의 V의 제로가 제로다. V의 제로가 5니까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넘어가니까 2S 플러스 5분의 1의 VCS는 10. 그렇죠? 따라서 S 플러스 10분의 1분의 5가 VCS가 됩니다. VCS 얘가 넘어가는 거니까 나하고 2로 나눠. 그러면은 S 플러스 10분의 1분의 5. 따라서 VCT는 5의 2의 마이너스 T 오버 1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워는 10이 돼. 10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VCT를 그려보면은 T에 따라서 VCT는 처음에 5V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5V 쭉 유지하다가 T가 제로부터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떨어지는 속도가 타워가 10세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꺼서 제로에서 요까지 하면 여기에 10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초 동안에 평균 1V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ICT를 구해보면 뭐 해야 되겠어요? VCT는 이렇게 떨어지고 ICT는 마이너스 ICT.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 IT를 구하는 거예요. ICT고 여기가 IRT입니다. 그래서 R에 흐르는 전류 IRT는 ICT 할까요? ICT는 이거 구했는 게 ICT니까 ICT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2의 DT분의 D의 VCT. 자,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T 오버 10.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제로로 오다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스타일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T가 제로인 순간에 프리온스 저장된 오메가 C의 제로는 5V니까 2분의 1, 5J일 만한 에너지가 있고요. 자, R에서 소모하는 전력은 RIRT의 제곱 5에 2의 마이너스 T 오버 5 따라서 WRT는 제로에서 2묘의 시간까지 PR 타워의 DT, D타워는 제로에서 T까지 5의 2의 마이너스 타워 오버 5의 D타워 그래서 25의 2의 타워 오버 5의 제로에서 T까지 하니까 25 마이너스 25의 2의 마이너스 T 오버 5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줄. 여기 틀렸죠? 25줄이 됩니다. 그래서 WR에서 소모하는 전력은 T까지 소모하는 에너지가 25 마이너스 25T의 마이너스 얘가 현재 T 때 저장된 에너지 토탈 에너지에서 T에 저장된 에너지를 빼주면 그동안 R에서 소모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T가 제로일 때 C에 저장된 에너지가 25줄, 2분의 1C V의 자성.
그 다음에 PRT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어서 적분을 하면은 5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